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전 사회에서는 생활 환경이 열악하여 60년대 이후 태어난 중장년층은 배불리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회의 발전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평균 수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래 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중장년층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지고 중증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심지어 몇 가지 만성질환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네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쉽게 걸릴 수 있는 네 가지 질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혈압. 고혈압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은퇴 후 중장년층이 만나면 혈압 수치를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사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요즘 혈압은 괜찮으세요? 수축기 혈압이 몇인가요? 라는 대화가 오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 질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에 자극을 주고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이는 매우 건강한 신체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째, 치매. 치매는 보통 50세에서 60세 사이에서 발병하기 시작합니다. 즉 60세 전후로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면 상대적으로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60세 이후에도 치매 증상이 없다면 이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관문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당뇨병. 당뇨병은 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며 이는 인슐린 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며 특히 식습관 관리가 부족하면 혈당이 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 과일 주스 등 고열량, 고당분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은 단 음식을 줄이고 현미와 같은 잡곡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0세가 넘었는데도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았다면 이는 매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좋은 징후입니다. 넷째, 관상동맥 심장병. 나이가 들수록 심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서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특히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몇 분 만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혈중 지방 수치가 상승하고 관상동맥 경화가 심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관상동맥 심장병은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 되었습니다. 관상동맥 심장병은 가장 흔한 심장 질환 중 하나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60세가 넘었음에도 이 질환이 없다면 심장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지방 축적을 막고 체중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항상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은 운동하는 것이 좋으며 한 번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운동하면 충분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나쁜 습관을 멀리하기. 흡연과 과음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특히 폐와 간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담배와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습관. 음식은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고기와 탄수화물에만 의존하는 식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소금과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9.3개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6 이하를 권장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금 섭취량을 줄여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기건강검진.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은 초기에 잘 관리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지만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복잡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옛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게 유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질병도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은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장 건강을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주스나 국물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장을 깨우고 원활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사이에 차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전통적으로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음료로 여겨집니다. 특히 유자차나 생강차와 같은 따뜻한 차는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급하게 삼키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장 질환, 특히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위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연과 절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지킨다면 평균 수명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60세 이후부터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이 시기가 되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작은 건강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생활 속 작은 습관과 몸 상태를 통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숙면을 취하고 자주 깨지 않는다. 노년기의 수면 질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전반적인 삶의 질도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불면증이 잦다면 이는 불안감과 신경 긴장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깨어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전립선 문제나 당뇨병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하루 7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입니다. 양질의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배변이 원활하다. 60세 이후에는 변비가 잦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배뇨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장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변비가 지속된다면 장 운동이 둔화되고 영양 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배변 활동이 유지되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셋째, 걸음걸이가 가볍고 다리에 힘이 있다. 60세 이후에도 계단을 오르내리고 장을 보러 가고 산책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밥 먹고 100걸음 걸으면 99가지 산다는 말이 있듯이 활발한 움직임은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다리가 튼튼하다는 것은 뇌신경이 건강하고 근육과 뼈의 힘도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면 좋은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치아가 튼튼하고 소화력이 좋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식입니다.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치아가 튼튼해야 하며 위장 기능이 좋아야 영양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튼튼하고 음식 섭취에 불편함이 없다면 소화기 건강도 양호하다는 의미입니다. 위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걱정을 줄이기. 노년기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지나친 걱정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의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만의 삶이 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갈등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쌓여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장수는 큰 목표이지만 작은 습관을 통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장수로 가는 길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둘째,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질병은 무엇일까요? 첫째, 골다공증.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특별한 관리가 없으면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했던 노인이 단 한 번의 낙상 사고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적절한 운동과 칼슘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고기, 달걀, 유제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변비.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변 시 무리하게 힘을 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장 건강을 악화시키고 대장암 위험도 증가합니다. 변비를 예방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추나 샐러리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과일, 통곡물, 유제품은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생선, 닭고기, 달걀 등의 단백질 섭취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간 기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회복을 돕기 때문에 적절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셋째,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습관. 첫째,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기.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밤에 충분히 자야 몸이 회복되고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피로를 누적시키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나친 절약은 피하기. 절약은 좋은 습관이지만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한 절약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한 튀김기름은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음식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조제를 약처럼 의존하지 않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 노인은 건강보조제가 치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지만 이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건강 보조제 섭취보다는 올바른 치료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운동을 과신하지 않기.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운동량을 비교하거나 지나치게 무리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병이 발생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장수하는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과 싸우지 말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오늘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장수로 가는 길.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작은 건강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노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고 느끼며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불필요한 걱정이며 오히려 장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의 젊음을 더하는 미소만 있으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60세 이후 신체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것은 노년의 삶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어버린다면 삶의 활력을 잃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삶에 더 큰 동기부여가 생기고 더욱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로 쉽게 좌절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이지만 지나친 걱정과 불안은 오히려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수에 대한 덕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만큼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다양한 질병이 찾아오기 쉽지만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김영석 할아버지는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2차례 암을 극복하고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장수와 건강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장수를 실천한 사람들의 공통점. 김영석 할아버지는 1903년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8남매 중 한 명으로 어린 시절을 평범한 농촌에서 보냈습니다. 79세가 되던 해 그는 중매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부부는 작은 국수 가게를 운영하며 5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던 중 전쟁이 발발하며 그의 인생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남편은 군에 징집되었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남 또한 이후의 전쟁에서 전사하며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로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돌보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틈틈이 글을 쓰고 바둑을 두며 일상을 알차게 채웠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장수로 가는 길.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서 작은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노인들은 비관적인 생각을 하며 점점 건강이 나빠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는 오히려 장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옛말에 한 번 웃으면 젊음이 10년은 늘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60세 이후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다면 삶의 활력을 잃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삶에 더 큰 동기부여가 생기고 더욱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 쉽게 좌절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이지만 지나친 걱정과 불안은 오히려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에 대한 덕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만큼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다양한 질병이 찾아오기 쉽지만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장수한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장수 노인으로 잘 알려진 김영석 할아버지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며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장수를 실천한 사람들의 공통점. 김영석 할아버지는 1903년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8남매 중 한 명으로 어린 시절을 평범한 농촌에서 보냈습니다. 79세가 되던 해 그는 중매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부부는 작은 국수 가게를 운영하며 5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던 중 전쟁이 발발하며 그의 인생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남편은 군에 징집되었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남 또한 이후의 전쟁에서 전사하며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로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돌보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틈틈이 글을 쓰고 바둑을 두며 일상을 알차게 채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곳곳에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석 할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여러 번의 질병과 수술을 겪었지만 여전히 강한 의지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35세에 장티푸스를 앓았으며 45세에는 췌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76세에는 담석 제거 수술을 했고 90세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103세에는 대장암 수술까지 받았지만 이를 모두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수많은 병마와 싸운 후에도 그는 여전히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가 실천한 4가지 장수 비결. 김영석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의 원칙은 즐겁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과 즐거운 식사. 연구에 따르면 성격이 밝고 활발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삶은 고난과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여유도 함께 존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 폭풍이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펼쳐지듯이 말입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 속에서도 절망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마음 깊숙이 자리한 미묘한 감정이며 따뜻한 가족, 사랑, 그리고 단순한 일상의 행복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스트레스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영석 할아버지가 단 음식과 탄산음료를 특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완전히 방종하지 않고 적절한 양만 섭취하도록 조절했습니다. 그가 요양원에 들어간 후에도 직원들은 그의 작은 행복을 빼앗지 않고 섭취량을 적절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둘째, 꾸준히 머리를 쓰며 두뇌 활동 유지. 김영석 할아버지는 102세에 요양원에 들어간 후에도 매일 꾸준히 계산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습관은 13년 동안 이어졌으며 단순한 덧셈과 곱셈 문제라도 꾸준히 풀면서 뇌를 활발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두뇌 운동은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그는 바둑을 좋아했으며 요양원에서 무적의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셋째, 꾸준한 운동과 춤. 김영석 할아버지는 걷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다리 힘이 약해졌지만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며 매일 15분씩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는 7세 때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100세가 넘은 후에도 간단한 춤 동작을 통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신체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넷째, 삶을 사랑하고 현재를 즐기기. 인생에는 수많은 방식이 있으며 각자의 삶의 여정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대하는 사람들은 더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어둡게 느껴질 때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면 그 빛은 주변까지 밝혀줄 것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김영석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에 한계를 두지 않았으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신 오늘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각 장수 노인의 생활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사고, 꾸준한 신체 및 두뇌 활동, 그리고 삶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셋째,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첫째, 채소를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신다. 한국에서도 전라도 일부 지역은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채소 섭취량이 많으며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 중심의 식사는 항산화 물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건강과 장수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장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인체의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작용과 노폐물 배출 역시 충분한 수분이 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물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장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수면 또한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식욕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만 50세 이후에도 여전히 식욕이 좋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면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입니다. 잘 먹으면 몸이 충분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고 질 좋은 수면은 체내 유해 물질을 배출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진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와 글래스고 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반응 속도는 지능을 평가하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신체 시스템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조기 사망한 사람들의 반응 속도가 평균보다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신체 반응이 빠를수록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운동을 좋아하고 꾸준히 실천한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언제 시작하든 효과가 있으며 중년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연구에서도 4050대부터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매주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할 경우 조기 사망 위험이 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및 암 발생 위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 좋은 심리 상태는 장수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과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리 상태 50%, 식습관 25%, 기타 환경 요인 25%로 나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신경 내분비 시스템이 안정되며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에서는 도파민과 같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신체의 다양한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 기능이 억제되고 신체 건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장수는 누구나 바라는 목표지만 말로만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장수 비결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다음 장수 노인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